정치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정기집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치유의 집 3부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죠. 내부에 관해서 좀. 네네네. 네. 지금까지 이제 바깥에서 네. 치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윤 소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깥에 많은 장치들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죠? 이제 내부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할 텐데 첫 번째로 소음과 다락에 있는 명상. 명상을 하려면 또 좀 조용해야지 좋겠죠? 네,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고민을 해봤어요. 네. 난 하나? 나는 안 하시는 나는 명상을 나는 명상을 하나? 안 해요? 그래서 최근 한 달간 명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봤어요? 네. 해보니 좋더라. 네, 해보셔라. 그런데 이제 시끄러우면 이제 잡념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게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명상을 해서 순순히, 그러니까 나와 내 호흡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소음으로 인해서 들어오면 자꾸 거기에 생각이 자꾸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의 공간은 절대적으로 조용해야 된다. 예, 그래서 주변은 이렇게 흡음재나 이런 것들을 좀 둘러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창호도 굉장히 좋아야 된다. 창호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창호가 소음을 좀 막아주나요? 그럼요. 창호가 시스템 창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소음들 이런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그 안에 속합니다. 그 정도 소음은 다 잡아줄 수 있어요. 그게 46데시벨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성능을 필요하다. 만약 명상에 나는 이 정도 데시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창호의 그 소음은 사실 조금 상향할 수 있는 기술들은 있어요. 어쨌든 소리이기 때문에 뭐 유리를 5mm, 5mm 끼는 걸 5, 4, 6을 끼면 각기 가등 부재에 있어서 소음이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소장님은 제가 들었을 때 그 명상이 그러니까 마음의 치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예, 저는 그 명상 보면서 사람이 좀 간사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그런 쪽에서 다 벗어나다 보니까 명상 공간을 보고 뭘 느꼈냐면 요즘에 혼자 사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뭐 서재가 될 수도 사실 있었잖아. 네. 서재 있다고 책임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요즘 건강을 위해서 자꾸 건강이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필라테스나 이런 것들 1인 필라테스 있거든요. 요즘 시대가 좋으니까 영상을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따라하기. 거기 들어가서 집에서 하는. 나 그래서 굳이 이게 명상일 수도 있고 내가 네.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공간. 공간이 상당히 좀 획기적이다. 그러니까 꼭 명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만의 공간인 거예요. 네네. 가족이 배제된 나만의 공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간섭 안 받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잡념 없이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것도 명상이라고 정의를 해도 되지 않나? 네. 꼭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드렸던 분 중에서 기도실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아, 네네. 그래서 이 기도실이 클 필요가 없다. 네. 최소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앉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네. 네, 그런 공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 명상실이라는 게 뭐 이렇게 넓지 않고 딱 내 몸만 들어가서 내가 앉기만 하면 된다. 그 정도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럼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서, 예.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워낙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피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에서 살짝 떠오른 적도 있죠, 가끔. 그렇진 않고. 그렇지 않고. 그거는 이제 해탈의 경지는 아니고요. 살을 자꾸 뭐가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 한번 해보세요. 자꾸 뭐가 들어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자꾸 들어와. 근데 그조차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거. 네. 비우는 행위가 명상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요. 그게 좋아요, 되게. 생각을 없애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멍 때리는 거. 네, 그것도 그렇죠. 명상의 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창을 내셨길래 이렇게
창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거야. 그러려고 창을 내놓으셨나? 거기도 있고 아까 그 텐마루의 나무 밑도 명 때리는 장소가 아주 딱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런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거는 확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치유의 예. 집에서 그 핵심 네. 포인트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그 맞아요. 그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의 용도는 뭐 명상이 됐건 영화가 됐건 뭐 멍 때리는 거가 됐건 간에 일단 그 아주 그 외부와 단절된, 그러니까 이 치유의 집이 담장으로도 단절이 이게 경계가 주어져 있지만 네. 그 방 자체는 더 네. 폐쇄적인, 네. 어떻게 보면 그죠? 네. 폐쇄적이지는 않죠. 폐쇄적이죠. 일단 물리적으로는 폐쇄적이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폐쇄 그냥 갇혀 있다고. 그리고 소리로부터도 자유롭죠. 더. 이게 예. 아주 외부와 네. 차단된. 그리고 재료도 흡음재를 써서 그 예, 그 예. 흡음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이 흡음재는 대부분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말라고 쓰는 거 아닌가요? 둘 다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의 소리가 스며드는 것도 있고 스며들어서 우리 방에서 반사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흡음재를 쓰면 확실히 조용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카페잖아요. 흡음 텍스가 없으니까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흡음 텍스를 하는 순간 그래도 우리의 말이 조용해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하고는 관계 네. 없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는 외부에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외벽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들어왔을 때 다시 소리가 튕기잖아요. 그 튕겼을 때 완화시켜 주니까 도움이 된다고 좀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창이 혹시나 네. 시스템 창호가 아니고 이중 창호로 되어 슬라이딩 그걸로는 창호. 절대로 그거를 그 소음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수치상으로 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얘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뭐 창호 회사들은 전부 다 자기네 창 좋다고 그러죠. 그 뭐 누가 자기네 창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들 없죠. 근데 걔는 구조상 밑에 그 레일을 똑같은 레일을 타고 밑에 노라 때문이라도 얘가 떠 있어요. 걔는 이 그 바람하고 이런 것들도 기밀이 잘 안 되는 그런 것, 기밀이 잘 안 된다라는 거는 그 소리도 다 통과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중창으로 그 기밀을 그 소음을 잡는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음과 기밀은 이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내부적으로 설계하신 것 중에서 시각적으로 어떤 정신을 차분하게 만드는 부분을 이렇게 때로는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잠깐 설명. 그 집은 이제 들어올 때마다 이제 약간의 시퀀스적으로 조금 장면을 좀 연출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 현관이 양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는 나가는 현관이고 하나는 들어오는 현관이에요. 그 현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평면을 좀 바꾼 건데 현관을 두 개 만든 이유가 밖에서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수많은 어떤 바이러스와 어떤 세균의 감염에 이제 좀 벗어나고자 들어오자마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씻는 공간이 있어요. 다 씻고 나서 이제 빨래통에 빨래를 놓고 그 다음에 빨래통에서 처음에 딱 봤을 때 씻고 나서 딱 처음 봤을 때의 시퀀스 1이 이제 소나무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느낀 거잖아요. 그렇죠. 소나무 그렇죠.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녹색을 보면 기분 좋은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니까 본인이 안정감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타겟으로 처음에 집에서 들어왔을 때 처음에 맞이하는 그 소나무가 늘 나한테 푸르름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시퀀스의 소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퀀스는 들어와서 이제 안방 쪽, 거실 쪽으로 다시 향하잖아요. 그 거실 쪽으로 향했을 때의 두 번째 시퀀스는 이제 철쭉이 보여요. 철쭉은
철쭉의 꽃말이 사랑의 즐거움이라는 뜻인데요. 항상 어떤 즐거움이 있는 공간을 조금 시각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퀀스는 뭐냐면 거실에서 맞지 않은 시각적 자극인데, 그래서 마당에 우리가 그 텐마루에서 화렵수를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낙엽이 이렇게 쫙 지니까 그림자가 그려지고, 겨울에는 낙엽이 다 떨어지니까 빛은 계속 유입되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엌에서 밖을 보는 시퀀스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단풍나무를 보면서 사계절 내내 항상 변하는 그런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 대한 연출이 나한테 시각적으로 자극되는 것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스터룸, 이렇게 드레스룸에서 보는 시각적 자극이 있는데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화렵수를 좀 끼고 왼쪽에는 철쭉이 있어서 다양한 시각적 자극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루함은 없겠던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푸르름이 있고 적당한 빨간색과 그 다음에 단풍나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꽃나무들이 항상 보여지니까 시각적 자극이 자연을 계속 시퀀스로 계속 연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유대인이 그런 것이 없었으면 절대 그런 거 안 만들죠. 예. 예. 수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몸에 얼만큼 좋다라는 것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내용을 좀 적용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넣어봤습니다. 예. 돈은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게 많이 안 들죠. 예, 나무 하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나무가 우리가 액자에 넣으면서 의미를 부여하듯이 그 하나의 시퀀스마다 하나의 액자처럼 보여지니까 그것들은 항상 사시사철 변하잖아요.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의뢰를 드렸었는데 이제 설계 의도하고 사는 사람 의도하고 이게 이제 생활 패턴이 틀리니까 안 보는데, 근데 아픈 분들은 그걸 철두철미하게 따라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포인트적으로 이 곳을 좀 보여달라 이런 것들을 평상시 사람들은 한 번 하고 끝나요. 근데 좀 이렇게 불편한 분들은 이 생존이랑 이런 게 같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상 이걸 해주면 있어요. 얼마나 돈이 들어야지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저부터도 사실 이제 뭐 지어보지도 않았고 살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축주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뭐 평생 살면서 한 번 질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저런 집에서 살라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돈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뭘까? 그렇다고 성능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가 하나의 좀 건축가가 어떤 뭐라 표현을 해야 되나? 좀 사회적 봉사활동이라 해야 되나? 일단 설계비가 싸요. 일단 표준 모델은. 그럼 먹고 사시는 그래서 그런 뜻이 있어서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시공에 대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의도는 나쁜 분들에게 어떤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행위를 좀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설계비도 하지만 그 안에 구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룹 자체 잡아서 해결했기 때문에 뭐 재료비랑 뭐 이런 것들도 다 낮아져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설계는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치유의 집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로 저희가 일정의 투자를 한 거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지어져야 되는 거고, 설계비가 요렇게 지어져야 설계비가 싼 거지, 이것을 변형하고 시작하면 일반 설계비로 그냥 가는 거고요. 예, 딱 이렇게만 지어져야,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디테일만 다 구현을 했기 때문에 요것만 딱 삽니다. 몇 평이에요, 그러면? 40평입니다. 40평에
그 잔디 다 포함해서 전체 면적이 40평인 거예요. 건물 아니요. 면적만? 건물 면적만 40평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건물 면적의 앞에 정원까지 있는 이 집을 이대로 네. 짓는다 하면 땅값 빼고 6억 이상은 6억 예, 이상. 예, 뭐 돼야 그렇게 되겠죠. 앞뒤로 생각하시면 그럼 돼요. 뭐 보통 뭐 아파트 그 팔고서 질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럼요. 네, 그 정도. 네. 요즘 아파트가 너무 비싸가지고 뭐 6, 7억 뭐 저기 보통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0억이 다 넘어가니까. 아, 그럼 네. 서울 목동에 사는 제 친구 하나가 저희 집에 왔는데 집 짓는 데 한 6억 정도다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 방값 방 하나 값도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오. 그렇죠. 목동은 목동이니까. 20억이 넘고 막 그러니까 목동은 그렇죠. 실감 좀 뭐라 그래? 울었어. 울었었겠다. 나는 뭐 했나?